지금 보면은 아파트 청약이 위분양이 났네 어쨌나 하는 것들이 얼마 전,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다시 싹 감추면서 여기저기 지금 뭐 분양률이라든가 아니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것들 줍줍 팔아 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면 일반 분양분을 받는 거잖아요. 일반 분양분. 일반 분양분이라는 거는 주변 시세에 대략 그냥 한 30% 정도가 저렴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조합원이 돼서 조합원가로 받는다는 거는 일반 분양보다도 20%가 더 저렴하다는 거죠. 그럼 총 다 하면 최소한 50% 정도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청약 가점이 되지 않아도 청약 통장이 있거나 아니면 내 집이 또 있다고 해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손쉬운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분석 열심히 하셨을 때예요. 그리고 좋은 입지 하실 수 있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또 아파트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오늘의 현장 답사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마포구에 위치한 광흥창 역세권인데요. 광흥창 역세권은 다른 곳하고 다르게 차별화가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나눴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얼핏 보기에 모아타운을 나눠놓은 것처럼 구역이 작게 나눠져 있다는 게 특징인데, 그게 굉장히 전에는 630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이게 굉장히 작은 단지로 형성되는 것 때문에 대단지가 아니다 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은 대단지를 원하셨던 분들이나 관심 바뀌었습니다만, 어떻게 된 게 전화위복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630 조례의 면적 부분이죠. 난항을 겪고 있는 역세권 재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좋다라는 지역들, 뭐 전농 14부터 해서 용담이 이런 곳들이 타당성 검토를 신청하지 못해서 2만 제곱미터 이하로 다시 면적을 작게 나누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사업이 멈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멈춰진 사업들 속에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도 이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라도 진행 단계가 다시 돌아가서 해제가 되거나 안 됐을 때 그 면적이 그래도 2만 제곱미터 이하로 다시 줄어야 된다라는 거, 그럴 때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안전한 곳들을 찾아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입니다. 이 광흥창 역세권은 하나로 큰 섹터로 해도 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구수동입니다. 광흥창 1역세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광흥창 2역세권이 신수동, 그리고 3역세권이 현석동인데요. 이곳의 면적을 다 한다고 하면은 지금 구수동이 가장 작은 12,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수동이 한 2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석동이 2만 한 7, 8천 되면서 더 6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구역으로 해도 되는, 그렇게 했을 때 한 2, 3천 세대가 나올 수 있는 대단지가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 개 구역이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630 조례에 의한 어떤 규정에 다 섹터 안에 들어온다 했을 때, 그렇다면 이곳의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그리고 진행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조건들이 맞춰졌다면 그 안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느냐 부분은 역시 사업성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곳에 오면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볼까 해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어디가 더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온 곳은 가장 먼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미 가장 속도가 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구수동이에요. 구수동 광흥창 역세권 1구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광흥창역은 지금 6호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심의 어떤 업무지에 대한 부분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역으로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앞으로 2029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서부역세권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서부역이 들어왔을 때에는 지금 세전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대 입구역까지 이렇게 관통을 위아래로 남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땐 업무지가 관통을 하게 되는데요. 어디일까요? 바로 여의도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가장 큰 업무지 중에 하나가 또 여의도인데요.
여의도를 관통하게 되는 업무지에 도달할 수 있는 여기는 거블 역세권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구수동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주변을 한번 살펴봅니다. 노후도도 좀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왔을 때 입지적인 조건도 좀 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세대들이 얼마나 과밀한가 이런 것들도 좀 볼 거예요. 우리가 좀 살펴볼 때에는 그 지역의 그 재개발에 되기 위한 적합도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 지금 들어올 때 보면 제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은 적어도 그 도로의 접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 접도율에 얼마나 많은 주택들이 들어오느냐 하는 건데 그 도로 접도율이 그냥 도로가 아니라 차량이 좀 다닐 수 있는 도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한 도로의 한 40% 정도가 도로 접도율이 좋다 그러면 그 지역은 양호한 거거든요. 근데 이곳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족을 하고도 남겠습니다. 예. 40% 이하? 라고 당연히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세 곳, 광흥창 지금 1, 2, 3 중에 이 구수동은 가장 여기서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350m 반경 안에도 드는 1차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지금 한 헥타당 1회배당 지금 60호 이상일 때 또 그 적합도가 있는데 충분히 넘어요. 굉장히 과밀 지역입니다. 이곳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앞으로의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물리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진행이 빨랐던 것 같고요. 여기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어지는 도로들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차량 진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곳에서는 신축이나 이런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노후화가 얌전히 잘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것도 그런 곳이고요. 구수동에 대해서 첫 번째 들어온 것은 제가 지금 진행 속도를 좀 봤을 때 가장 빠른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빠르게 이루어졌나를 좀 보는데 지금 구역지정 현재가 타당성 검토 신청은 이미 들어가서 완료가 되고 구역지정 입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우리 그 서울 전역에서 구역지정 입안이 된 이후에 구역지정 지정이 되는 거죠. 승인이 되는 거는 된 곳이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은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했기 때문에 불과 2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구역지정이 지정돼서 승인이 된 역세권 재개발은 없어요. 그렇다면 속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빨라요. 신정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미 구역 지정 입안을 해놓은 상태가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게 가는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특히나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동의율을 우리가 75% 충족을 해야 하잖아요. 동의율 75%를 다 맞춰놓은 곳이에요. 그리고 동의율 75%를 맞춰놨다는 거는 구역 지정 입안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승인만 떨어져서 지정이 된다면 바로 조합 설립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장 빠르게 가는 역세권 재개발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 우리가 또 장점 얘기해야 되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는데 또 장단점이 어디나 있다는 거는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장점은 가장 빠르게 가고 또 초역세권이다라는 거. 반경 350m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반경이기 때문에 별격 사유 없이 용적률도 가장 높게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 이제 이곳에 보면은 조합원들은 좀 많이 있는 편이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과밀 지역이니까 조합원은 가장 3개의 구역 중에서 많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 조합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 세대 수가 한 200세대가 넘는 지금 세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들어가는 전체적인 세대 수를 살펴보고 일반 분양분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업성은 바로 또 이 일반 분양이 또 많이 나와서 이 일반 분양분을 우리가 팔아서 그죠? 매도해서 그 비용으로 사업비로 마련을 해서 또 이 조합원들이 되실 분들에게 건축비를 또 대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일반 분양분은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리고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곳은 지금 691세대가 들어옵니다. 전체 조합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691세대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일반 분양분이 얼마나 나오냐를 좀 살펴봤는데 사실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한 100세대 정도?
100세대 정도.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한 0.5 정도 비율이 되는 거죠.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분이 0.5다 했을 때 사업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금 신수동이나 아니면 현석동에 비해서는 그 일반 분양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과밀 지역이거든요. 3개 중에서 3개 그 구역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가장 좀 그 안에서 순위는 낮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3개 구역 중에서는. 지금 제가 3곳을 좀 그러니까 주변에 스케치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쪽을 오면은 구수동이나 신수동 오면 항상 비가 와요. 제가 우산 쓰고 찍은 곳이 바로 이 신수동 쪽이었잖아요. 신수 2구역인데, 또 비가 오네요. 창선동 재개발, 그리고 상수 관심들도 많으실 텐데요. 상수도 역세권 재개발로 어떻게 보면은 비 안 올 때를 맞춰서 뛰어왔는데, 지금 그래서 구수동까지는 제가 비 오지 않는 그래도 조금 양호한 상태에서 그래도 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신수동을 갈 차례거든요. 광흥창 2 역세권 재개발인데요. 지금 구수동 다음으로 이제 신수동을 지금 가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광흥창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수동 바로 아래쪽이 아니라 옆쪽이에요. 그러니까 신수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위치해 있는 지금 곳이 신수동입니다. 신수동을 좀 나눠서 하고 있죠. 신수 2구역하고 그다음에 광흥창 역세권이랑 해서 지금 나눠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 오른편 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신수동입니다. 그래서 신수 2구역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체 과정 중에서 이곳이 가장 좀 늦기는 해요. 신수동이 지금 타당성 검토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수동이나 현석동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신청은 이미 다 끝내고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여기는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조합원 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곳은 한 200명 정도, 그래서 항상 중간인 것 같아요. 구수동과 현석동의 중간이 신수동이다. 속도는 가장 늦긴 하지만, 근데 이것이 속도가 늦긴 하지만 동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5% 정도는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동의율 이제 한 10%만 더 받으면 여기도 바로 기다렸다가 지금 승인 받고 나서 구역 지정 위반 신청을 하고,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은 바로 조합 설립하는 데에는 동의율 진도 나가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여기도 조합원 세대 수가 한 200명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면적이 지금, 그 구수동이 가장 적거든요. 12,00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2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과밀한 지역이죠. 그래서 사업성이 아주 좋다고는 할 수가 없는 곳이죠. 왜냐하면 세대수도 691세대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기도 쉽지 않다는 거고, 그런데 면적에서는 지금 이 신수동은 그래도 면적에 비해서 한 200명 정도 되는 수준인데 살짝 크기는 하지만, 근데 이곳이 가장 많이 지금 세대수가 나옵니다. 923세대. 923세대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세대입니다. 조합원은 200세대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성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곳이 또 근데 지금 봐서는 전체 일반 분양분하고 조합원 분양분이 448세대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조합원이 한 200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이쪽이 왜 448세대인데 일반 분양분하고 합쳐서 그렇게 좀 나올까 하면은 사실 그렇게 많은 세대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한 200세대 빼면은 지금 한 100몇 세대 되는 것 같은데, 일반 분양분이 한 139세대 정도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차 안에서 보지 않고 가보면 너무 좋을 텐데, 이 신수동의 특징이 다가구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가구가 많아서, 다가구가 많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아파트 한 채만 주는 게 아니라, 한 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이 꽤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 세대수는 적은 것 같지만 1+1을 받아야 되는
세대가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다가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현장을 봐야만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단독이 많은지 다가구가 많은지 이런 것들 좀 보고, 과소 필지로 좀 적은 것들이 많아야 되고요. 다세대가 많으면은 뭐 그것도 좋은 경우고요. 그래서 지금 이곳이 지금 신수동인데요. 신수동을 보면은 구수동에 비해서는 지금 이렇게 건물들이, 새 건물도 좀 있긴 한데 여기가 다가구가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1을 많이 받게 되는 또 지역이라 그냥 조합원 세대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조합원이 될 만한 주민의 세대수가 한 2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전체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분 448세대라고 하면은 200세대 정도 빼고 나면 200여 세대인데, 일반 분양분이 139세대다 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1+1을 받는다, 이렇게 추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분 보는 것도 사업성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업 속도는 지금 가장 좀 뒤늦기는 하죠. 동의율도 65%로 지금 가장 뒤 3개 그 구역 중에서는 가장 지금 낮은 편이기는 하죠. 근데 지금 나오는 총 세대수는 923세대니까 가장 많아요. 세대수가 가장 많아요. 지금 이곳이. 우리가 지금 3개 구역 중에서 지금 현석동이 한강뷰가 되는 구역이다라고 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신수동도 약간 이렇게 구릉지가 있으면서 일부는 가장 높은 탑층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릉지 위에 위치해 있으면 한강뷰를 좀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조금 보면은 제가 놓친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니까, 지금 이 구역이 말씀드린 대로 좀 다가구가 많이 있어서 1+1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차량이 들어가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한번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살짝. 자, 앞으로 가면서 네, 이렇게 건물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제 지금 왼편 쪽으로 보면은 전형적인 좀 이렇게 다가구 건물들이 많이 보여요.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들이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을 많이 받을 곳이라, 조합원 세대 수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2배로 받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다가구 건물입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또 이렇게 저녁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현석동에 와 있는데요. 지금 현석동에서는 비가 그쳐가지고 그래도 주변 분위기를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데, 지금 작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곳은 지금 현재 진행에 있어서는 중간 정도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수동이 제일 빠르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중간 정도. 그래서 구역 지정까지는 아직 여기도 되지는 않은 거고 다 똑같이. 그래서 타당성 검토 신청은 이미 들어가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의율도 중간이에요. 한 68%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미 좀 특징은, 이곳에 추진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어떤 일설미가 있으신지 어떤 구역 지정 위반에 대한 제안서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기다리면 바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상황들을 준비하는 중에 지금 신탁 준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좀 신탁사를 선정을 해서 구역 지정 위반 지정만 되면은 바로 조합 설립 해서, 그리고 투명하게 빠르게 가겠다고 계획을 이미 좀 체계적으로 좀 세워놨는데, 저 살짝 좀 구릉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석동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은 3개의 구역 중에서 그 역하고의 거리는 살짝 좀 더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한강하고 인접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한강뷰가 될 수 있는 아파트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이곳은 한강뷰가 될 수 있는 3개 구역 중에 한강뷰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조합원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곳은 전체적으로 조합원이 한 200명이 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70명 정도로 처음엔 추정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신축들이 들어오고 해서.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적이 가장 크잖아요. 이곳이 가장 면적은 큰 거에 비해서 조합원 수는 또 가장 작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땐 또 사업성도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곳은 일반 분양분이 한 300세대 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분양분 대비 조합원의 수가 그래도 한 1.5 정도는 되기 때문에 사업성에 있어서는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어떤 가치면에 있어서도 한강뷰가 되는 세대들을 조합원들이 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아파트의 가치도 더 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대 수는 지금 여기는 중간 정도 됩니다. 765세대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세대 수 안에서 한강뷰가 되는 정도,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지금 체계적인 어떤 신탁사 선정까지도 하고 좀 더 부지런을 떠는 곳이라서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가는 재개발이 지금 말도 많고, 특히 역세권 재개발이 굉장히 또 말이 많죠. 조례 변경된 이후에 면적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또 노심초사 예민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곳을 온 것은 그 면적 제한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고 그 부분 이미 다 통과된 상태고, 타당성 검토도 신청이 다 끝나서 완료가 됐고, 물론 신수동은 아직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고 구역 지정 위반 부분을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빠릅니다. 빠른 곳이고 면적도 지금 다 충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특히나 마포구잖아요.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것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세 곳을 좀 비교를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죠. 가장 빠른 곳은 구수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의율도 75% 다 받아서 조합 설립 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구역 지정이 되는 부분이 승인이 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빠른 곳이 바로 이 현석동. 그래서 지금 동의율도 68%니까 75%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것도 구역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곳의 특징은 한강뷰가 되는 좀 차별화된 그런 또 입지라는 거, 그리고 신탁사 선정을 하기 위한 또 체계적인 또 그런 절차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수동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923세대 정도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아직 타당성 검토 신청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단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아파트 청약이 위분양이 났네 어쨌나 하는 것들이 얼마 전,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다시 싹 감추면서 여기저기 지금 분양률이라든가 아니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것들 줍줍 하러 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면 일반 분양분을 받는 거잖아요. 일반 분양분. 일반 분양분이라는 거는 주변 시세에 대략 그냥 한 30% 정도가 저렴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조합원이 돼서 조합원가로 받는다는 거는 일반 분양보다도 20%가 더 저렴하다는 거죠. 그럼 총 다 하면 최소한 50% 정도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청약 가점이 되지 않아도 청약 통장이 있거나 아니면 내 집이 또 있다고 해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손쉬운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분석 열심히 하셨을 때예요. 그리고 좋은 입지 하실 수 있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또 아파트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추석 연휴를 맞아서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오늘 특별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